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죠. 오늘 내일은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됩니다. 시사 1번지에서 각 후보 캠프를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유승민 후보께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여의도 계시지만 백운계 시사 1번지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올리겠다고 나와 주셨는데 개혁 보수의 아이콘 유승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 또 호남에 있는 분들이 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최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자주 갔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여의도에서 새로 생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니까 되게 굉장히 새로운데요. 예. 스튜디오 아주 예쁘고 좋죠. 정말 좋고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으셔가지고 예. 책임당원 투표가 예. 상당히 투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54점 몇 % 나왔던데요. 네네. 이 투표율이 높아서 이 표가 다 우리 유 후보님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갈 수는 없을 거고 예. 그래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 6월에 우리가 전대를 했는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그때 투표자가 책임당원이 28만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57만 명. 그러니까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29만 명,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2배 이상 는 건데요. 저는 새로 들어온 30만 명은 수도권도 많고요. 젊은 층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예. 또 아무래도 이 약간 중도 보수 쪽 성향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을 예. 강조를 했는데 이분들은 당협위원장이 뭐 누구 찍어라 그렇게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상당히 소신 투표를 할 것 같고 새로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는 자기가 투표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30만 명의 새로운 신입 책임 당원들 이분들 투표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오래된 당원들은 제가 당원 쪽에는 제가 민심은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에. 예. 그런데 당원 쪽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남 지역에 당협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거기에 핵심 당직자들 만나서 왜 제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뭐 제가 정말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 노력을 지난 한 두세 달 열심히 했는데 예. 저도 궁금합니다. TK나 PK 지역에서 당원들 저 얼마나 지지해 주실지. TK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야업 통틀어서 대구 경북에서 학교 나오고 태어나고 학교 나오고 거기서만 정치한 사람은 제밖에 없거든요. 유일하죠. 유일한데.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고전을 그동안 어떤 분은 했거든요. 고향이 거기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서 살았고 어떤 분은 고향이 아닌데 거기에서 학교 나왔다고 고향이라고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님은 뭐 경북 안동이지만 어릴 때 같이 가셨고 예. 홍준표 후보님 경남 창녕인데 예. 서울하고 경남에서 주로 정치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처음 왔죠. 제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정치를 하면서 처음부터 뭐 오늘까지 22년 동안 예. 저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해왔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탄핵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섭섭하시고 불편하신 감정이 지난 한 5,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그 뭐 제가 진작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지 못한 거는 제 불찰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섭섭하시지만 정권 교체를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게 뜨겁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영남의 당원들 아니시냐. 그러면 이제는 정권 교체 어느 카드가 어느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 달라. 유일한 선택 기준이 그거다. 지금 경선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냐?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호소를 많이 예. 드렸습니다. 22년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오셨는데 네. 정치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지 서너 달 만에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가 됐다고 그 보수 정당을 지켜왔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걸 보고 좀 씁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씁쓸할 뿐 아니라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만 보고 그 후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렇게 줄 서는 그 행태가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아직 안 변했구나.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정권을 잡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을 때는 왜 빼앗겼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그동안의 지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 반문재인, 반문정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세웠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 거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선은 문재인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뭐 문재인 정권에 그냥 우리가 복수를 하고 복수혈전을 하고 뭐 이러려고 지금 정권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더 잘해서 나라와 국민이 정말 더 이렇게 발전하고 행복하고 역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주축 세력이 돼보자 뭐 이런 걸 때문에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유 후보님 모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 후보께서는 항상 무언가를 질문하는 정치인입니다. 나에게 정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는데 네. 정말 국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이란 어떤 자리인가?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의 구체제, 이 오래된 보수, 올드 보수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저는 낡은 진보의 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한번 국민들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그동안의 대통령들 중에 그분들 중에 임기 5년을 마치고 청와대를 나올 때 국민들께서 국민 다수가 저분 참 잘했다. 박수치고 안타깝고 저분이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임기가 5년이니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게 바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인데 그게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그게 나라의 성공이거든요.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보가 이 나라 전체가 실패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과연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가졌었나. 저는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고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 복지, 노동 이 복잡한 문제들 해결하고 인구 위기나 양극화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께서 5년이 지나면 저 사람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이제는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늘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너무 예컨대 박근혜 미워서 문재인을 찍고 문재인 미워서 또 누굴 찍고 이런 투표는 그거는 너무 과거의 메인 투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늘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말 앞으로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리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던져봤는데요. 토론 이제 10차례 하셨지 않습니까? 예선까지 하면 16차례 나왔습니다. 그러셨죠. 엄청 했습니다. 토론을 해보시니까 윤석열 후보 어떤 분이든가요?
방금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저는 정치는 요걸로 엄청 먹는 거죠. 거칠고 험한 동네고. 근데 정치의 본질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그게 아주 최종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잘 되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정치가 잘못되면 뭐 완전히 국가가 추락을 하는 거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님은 이런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라면 정책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세상을 바꾸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니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잘못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게 다 정책이거든요. 정책만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없는데 그분은 정치의 본질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일 일망언이라 그러지만 수많은 그 잘못된 말들이 다 본인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정책 토론하다가 갑자기 뭐 청약 통장이 나오고 갑자기 뭐 식용계가 나오고 갑자기 뭐 개사과가 나오고 뭐 갑자기 5.18에 대해서 뭐 폄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저 후보로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 호소 드리는 게 생각해 보시라.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후보는 또 좀 다릅니다만은 저 두 분으로 과연 본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하죠. 윤석열 후보의 그렇게 계속된 말 실수, 발언 논란 무엇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우리가 뭐 이 슬립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다 말 실수가 나오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120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손발 노동에 부정식품에 뭐 밀란에 계속되는 말 실수를 보면서 그거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 세상 만사 사물에 대한 판단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지. 그게 뭐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유독 그 이렇게 인터뷰나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 괜찮은 검사였는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좀 안 된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합니다만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어떠시던가요? 정치도 오랫동안 같이 하셨는데. 예, 저보다가 정치도 인생도 한 4년 선배 되시죠. 홍 후보님 뭐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뭐 재미있고 소탈하고 아주 이 생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도 검사 출신, 원희룡 후보도 검사 출신. 그래서 제가 1경 3검이라고 그러는데 경제를 한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고 홍 후보님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는 오래 했지만 이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이 가닥, 방향 이런 거는 딱 잡힌 중심이 잡힌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 바꾸기 논란이나 그분도 뭐 막말 논란이 서로 뭐 누가 잘했느니 윤석열 후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 뭐 저 개인적으로는 친하고 뭐 좋아하는 구석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맡아서 코로나 이후에 이 복잡한 거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사람을 잘 쓰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좀 보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 후보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광고 들을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잠깐 그렇습니까? 광고 듣고 또 다시 얘기하시죠. 예.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2년째 합리적 보수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유 후보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KBC 마이 FM 101.1MHz로 광주 전남 전북에 방송이 되는데요. 유튜브도 함께 하거든요. 예, 예.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데 그래요? 예. 몇 가지 재밌는 것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예. 김유님인데요. 진정한 보수는 유승민이다. 진정한 정권 교체는 깨끗하고 당당한 개혁 보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꽃님 대역전 드라마 써내려 갑시다. 혹시 뭐 나 오늘 여기 나가니까 유튜브 보고 글 올려라 이러신 건 아니죠? 일정은 사전에 공지가 돼서 아. 혹시 보시고 뭐 그럴지도 그럴 모르겠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지지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예, 예. 예. TMM님 분위기 타는 거는 맞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아쉽다. 그래도 예. 뭐 힘내셔야죠. 예, 예. 풀꽃님 이제는 똑똑하고 상식적인 대통령 좀 가져봅시다. 예. 김희라님 유승민은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네.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예. 시리즈 볼님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TV 토론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아까 예. 이제 두 분 후보 얘기도 했는데 예. 제가 TV 토론 보면서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예. 유 후보님은 안 그러시는데 몇몇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막 이러는 거를 보고 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예. 특히 대통령 선거는 예. 민주주의의 축제이면서도 예.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의 교육장 아닙니까? 예. 예. 제가요. 예.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그거 참 볼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예. 윤석열이 예. 당 대표가 예. 그런 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뜨끔합니다. 예. 유 후보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것 예, 같은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다가 보면 페이스북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조금 격하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말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 되실 분들 아닙니까? 예. 예. 어찌 됐든 그분 중에 되는데 예. 누가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예. 아무개가 예. C자도 안 붙이고 하는 것 우리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마음 불편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예. 안철수 예. 국민의당 대표가 예. 이제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저는 이번에 완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출마 선언한 날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전에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하고 달리 예. 어떤 좀 결기를 예. 넘어선 예. 도끼가 좀 느껴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 안철수 대표 역할이 컸잖아요. 컸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럼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안철수 예. 대표 대접을 예. 별로 안 해줬잖아요. 그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예. 좀 아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완주하면 예. 지난번에 유 후보님께서 3%만 가져가도 큰일 난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저는 안 대표하고 단일화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안 대표가 지금 뭐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후보가 되면 저는 뭐 후보가 되는 즉시 안 대표하고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거고 뭐 예컨대 뭐 어제 말씀하셨던데 뭐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한테 양보하라 이런 주장만 아니시면 네. 뭐 예컨대 전 국민을 상대로 뭐 경선을 하자든지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하자든지 그런 합리적인 그런 방법만 있으면 저는 이걸 단일화해야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당도 어차피 지금 야당인데 국민의 눈에는 야당으로 비치는데 그 야당 후보가 나와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그게 뭐 몇 %가 되든 그걸 가져가 버리면 저는 정권 교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보죠. 본선이 어차피 저는 한 1, 2% 내외로 굉장히 초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저야말로 안 대표를 2년 넘게 겪어보면서 그러셨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을 때 제가 안 대표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대표를 제가 딴 분들보다 더 잘 알죠. 예.
어떻게 제가 늘 뭐 공개적으로 애증의 관계다 네. 이러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 지금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다 뒤로 덮어놓고 아니 안 대표한테 저는 당당하게 당신하고 내하고 단일을 하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셈입니다. 예. 두 분하고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더 대화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시기에 왜 그렇게 안철수 대표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과거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으시던데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랬습니다. 아니 안 대표하고 2년 동안 바른미래당 하면서 고생한 사람은 난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몇 번 그냥 만나본 거 가지고 그러시냐. 그럼 저야말로 진짜 안 대표는 그때 독일, 미국 다니고 합당은 해놓고 같이 합당한 당사자는 파트너는 없어지고 제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비대위원장 그만두셨고 예. 지금은 이준석 당대표 체제니까 저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든 뭐 역할을 하도록 모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후보가 되면 그 후보가 당대표보다도 사실은 대선까지는 더 당 운영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그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후보가 되면 이준석 당대표도 설득해서 우리가 안 대표 꼭 단일화해야 된다. 예. 또 김종인 위원장도 다른 말씀하시면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건 단일화해야 된다. 꼭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그 보수 지지층이 많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게 경선이 끝나고 나면 온 팀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럴 때 좀 역할을 해줘야 될 어른인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특정 후보 편에 서가지고 예. 만약에 그 후보가 안 됐을 때 예. 과연 온 팀을 위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후보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직전에 비대위원장 같으면 당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왜 이 경선 며칠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그거는 정말 불공평한 처사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5.18 망언, 12.12 망언, 그다음에 뭐 개사과에 굉장히 또 그 캠프에서 어제 제가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호남 비하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방금 뭐 페이스북 하나 쓰고 나오는 길인데 이렇게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후보를 아니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편파적으로 지지하실 수 있는지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이제 50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광주 호남 유권자들 그리고 예. 또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지지 한번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호남의 호남인들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정치한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지역주의를 가지고 정치에 끌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전남 또 전북에서도 저같이 건강한 개혁적인 보수를 일관되게 해온 사람이면 한번 눈길을 주시고 이제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광주에도 저는 건전한 보수가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지지를 제가 받으면 제가 큰 힘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건강 중요하니까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내일 바로 이곳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